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2024년도 8월 달에 특종으로 보도했던 북한 인민군 보위국 소장 박원일에 대해서 이 탈출 소식을 전하면서 나중에 그가 북한에 끌려간 것으로 이제 추정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소식은 두절됐고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건을 저희가 현재까지 추적을 해본 결과 박원일이 북한에 끌려가지 않고 현재 중국 정부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북한 지도부는 이 박원일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중국에 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왔는지 또 아니면 미국이나 제3국에 왔는지 북한 정권은 지금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를 보지 못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박원일 소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7월경에 박원일 소장이 김정은 비자금 3천만 달러를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특종으로 보도를 했고, 이 사건은 북한 역사상 가장 높은 직위의 인민군 장군 그리고 가장 큰 액수의 김정은 비자금을 뜯어내서 탈출한 이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북한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북한산 포탄, 총탄, 미사일 등을 이제 러시아에 제공을 했고, 러시아는 초창기에 받았던 북한의 군사 장비들, 이런 이제 무기들이 너무나 낙후하고 노후화됐고, 특히 이제 폭탄이나 포탄, 총탄 같은 것들이 녹슬어 가지고 불발탄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자, 이런 불만이 쌓이면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다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제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 파병이 임박했던 이제 전 시점이죠. 파병 전에 북한은 이제 쌓여있던 모든 재고 무기들을 전부 다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땡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한도 비어진 군사 물자 이 창고를 또 채워야 되고,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쓸 자기네의 어떤 그런 군수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됐습니다. 저강성, 중국 남방 지역에 있는 특수 공작기계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이 저강성 지역에서 정밀 기계 그리고 이제 CNC 선반들, 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북한의 강계를 포함해서 자강도 일대 군수공장에 최신식의 정밀 공작 기계들 또 CNC 선반들을 갖다 놓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수준의 무기 이런 정밀도, 뭐 이거는 이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김정은이 1억 달러의 비자금을 풀어가지고 정밀 공작 기계를 사는데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자, 이걸 맡아서 중국에 파견된 사람이 바로 박원일 소장입니다. 자, 인민군 보위국은 인민군대를 총괄 감시하는 보위부, 인민군대의 보위부입니다. 엄청난 권력과 파워를 가진 김정은이 유일하게 믿는 마지막 보루가 인민군 보위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민군 보위국 중심으로 CNC 선반 그리고 이제 정밀 공작 기계들을 수입을 해서 북한에 들여오는 이 작업을 했는데, 이 중심에 박원일 소장이 총괄 책임하고 베이징에 나와 있었습니다. 중국에 나와서 가상화폐 투자 또 뭐 주식 투자 이 돈을 돌리다가 상당한 돈에 이제 빵꾸가 났습니다. 자, 이게 발각이 될 것이 두려워가지고 애따 튀는 김에 그냥 왕창 뜯자 해가지고 도망가는 김에 3천만 달러의 엄청난 돈을 뜯어가지고 날랐는데, 결국은 이제 뭐 체포가 돼서 북한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들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북한의 정보기관이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저희를 이제 교란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정보였습니다. 자, 박원일은 체포되지도 않고 잠적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왔냐? 아직까지 이 박원일 소장이 대한민국에 왔다는 정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왔다면 아마 뭐 엄청난 이제 정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김정은 정권의 모든 군사 동향 또 군사 이 거래들 통째로 대한민국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엄청 사건이죠. 이 사람이 중국 남방 지역을 통해서 홍콩을 떠나서 또 이제 마카오나 또 다른 이제 싱가포르 같은 이제 이런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제가 이 박원일 소장이 있는 곳을 제가 대충 알지만 뭐 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동향은 저희가 보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박원일 씨가 북한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그 탈북자에 대해서 약간 관대 정책을 쓰면서
지금 비공개적으로 엄청난 이제 김정은 정권의 특별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거나 이탈할 경우에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중국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원일을 포함해서 많은 북한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북한이 자국에 못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오도 가도 못하는 북한 관리들, 자, 중국에 있으면서 돈도 못 버는데 돈을 벌려고 막 강요하면서 거지가 돼가지고 남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체포된 수백 명의 북한 그 무역 관계자들, 공무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박원일 소장이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체포가 된 이후에 북한에 끌려갔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박원일 소장은 북한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북한에 아직도 찾지 못하고 지금 이 사람의 행방을 지금 캐고 있다. 물론 이제 박원일 소장의 아들과 그의 부인은 북한에 끌려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박원일 씨가 끌려갔다고 저희는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오보였음이 드러났고요. 실제로 박원일 소장은 북한에 끌려간 적이 없고 아직도 북한 정부는 그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자, 박원일 소장의 추후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또 취재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